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과학상자의 파파입니다. 보통 쇼츠로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같은 주제에 여러 기사가 있어 조금 길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탈모입니다. 총 2개의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일본 연구진이 이번 달에 발표한 탄산음료와 탈모와의 연관성입니다. 일본 연구진이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탈모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담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Nutrition and Health 저널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식단과 영양이 모발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권장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D와 철분을, 그리고 제한해야 할 식품으로 탄산음료와 술을 언급했습니다. 탄산음료가 탈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당분이 많은 음료가 모발의 밀도, 성장, 두께, 윤기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23년에 나온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는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의 탈모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3배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 과학자들의 연구는 독자적인 실험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문헌 연구라고 해서 남이 발표한 논문 17편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분 또는 설탕이 탈모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장을 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 과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외신에서는 재확인의 의미에서 탄산 음료가 탈모를 유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거 연구 중에는 탄산 음료가 탈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카페인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카페인이 흔히 DHT라고 줄여 말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수준을 증가시켜 탈모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카페인 음료를 마셔서 탈모를 줄이려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양을 마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준을 높여 탈모를 가속화한다고 말하는데, 높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료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나 용량 대비 카페인 함량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일부 에너지 드링크는 유독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가 탈모에 좋지 않다는 건 설탕이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염증과 관련이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의 섭취가 모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의 연구진은 또한 비타민 D가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D가 유전적 탈모인 안드로겐성 탈모와 면역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갑작스러운 탈모인 원형 탈모증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총 17편의 논문 중 하나에서 소개된 실험에서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모발이 얇아지고 색이 연해지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비타민 D는 단백질 생성과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과학자들의 이번 문헌 연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 또는 청량음료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비타민 D와 철분 섭취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모에는 다인자적, 다시 말해 복수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탄산음료 때문에 탈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또는 식품이 여러 건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가운데에 탈모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이번 발표를 다룬 한 외신 기사에서는 탈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단기간의 무리한 다이어트와 저단백질 식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탈모에 관련된 두 번째 연구는 발모제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에는 피나스테리드와 미녹디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데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이 약물은 모두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이긴 하지만 발기부전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복용 후 기분이나 혈압의 변화를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 대학인 UCLA 연구진은 PP405라는 약물의 이상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약물을 바른 임상 참가자들이 불과 4주 만에 발모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이 약물은 임상에 참여한 남녀 중 31%에서 20% 이상의 모발 밀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위약 그룹에서는 모발 효과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물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혈액에서도 검출되지 않아 신체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PP405는 흔히 오래된 모낭을 되살린다고 말하는 젖산 탈수소 효소의 높은 활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발모를 돕습니다. 우리는 탈모라고 하면 대부분 모낭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휴먼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PP405는 휴먼 상태에 들어간 모낭의 스위치를 켜서 줄기세포가 다시 작동하게 하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탈모약과 비교하여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기존의 탈모약이 재생하는 머리카락은 기존의 모발에 비해 가는 편인데, PP405가 자라게 하는 머리카락은 정상적인 굵은 모발입니다. 고민 끝에 모발을 이식하는 분이 계시지만, 모발 이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회복 시간이 필요하며 심을 수 있는 모낭의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르는 젤 형식의 이 약품을 개발한 제약사인 펠라진은 내년에 3상이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2027년이나 2028년에 미국 시장에 첫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탈모가 발생한 부위에만 바르고 효과가 목격되기까지 평균 8주가 걸린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복용 형식의 피나스테리드와 바르는 형식의 미녹디실이 개발되고 승인된 것이 1970년대와 80년대이기 때문에 탈모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물이 나올 시기가 무척 늦긴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생애 중 언젠가 탈모를 경험하는 사람이 전체 남성의 80%, 여성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최대 1,0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기사가 뜨면 희망 고문이라고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클릭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어제 마신 빈 사이다 캔이 놓여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판도라의 과학상자였습니다. 판도라의 과학상자는 보통 일주일에 3편의 숏폼으로 최신 과학 소식을 전달하지만,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롱폼 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